대한민국의 가정과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엄마가 신났다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요즘은 자꾸 네. 웃음이 나오고 네. 춤도 자꾸 나오고. 어머. 그래요, 왕정근 왠지. 오라버니. 네. 왜 갑자기 춤바람이 나고 그러세요? 춤바람 좀 같이 좀 나요. 제가 그 영어로 제가 배웠잖아요. 뭐요? 쉘리 댄스. 쉘리 댄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신바람이 네. 신바람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과 이름도 같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에 올해는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총 502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부 일자리 3만 5천여 개를 3만 5천 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주부들 각종 자격증 네, 푹 묵혀두고 있는 장롱 속에 있는. 거의 홍어 수준이 된 자격증. 그런 자격증 살려가지고 재교육시키고 직장까지 연결해주는 게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더 확대가 된다고요. 신바람 나실만 하죠. 예. 작년에는 대상이 간호사와 교사가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보육교사, 그리고 약사, 특수교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병리사 등 취업 수요가 있는 직종으로 아주 확대가 되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고 기분 나쁘네요. 왜요? 아니 작가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얘기를 안 해줘요? 정말 뭐 차별하는 거 뭐예요? 진작 알았으면 저도 춤을 췄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춤, 우리 엄마들 춤 있잖아요. 뭐요? 아싸! 네, 주부들은 신났고요. 엄마, 오빠들은 춤추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달릴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말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최정아 대표. 네. 아니 오늘 방송 보니까 되게 신바람 방송 같은데요. 네. 이 신바람의 원동력은 바로 나입니다. 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소중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엄마가 신났다. 첫 번째 순서는 자린고비의 지갑까지도 확 열게 만드는 비법 대공개 엄마가 대박 났다. 예, 오늘 주인공은요. 남들이 외면한 것에 눈길을 딱 주셔가지고 대박이 나신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집안의 분위기 확 바꾸는 주인공 가구. 하지만 가격부터 품질까지 따질 것도 많은데 이런 소비자 고민을 꿰뚫어 대박 터뜨린 주부가 있다. 월 매출로 따지면은 월 한 5천 정도, 연 매출로 하면은 한 7억 정도. 가구로 1년에 7억을 번 놀라운 사연. 지금 그 비법을 공개한다. 대박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 소파부터 서랍장, 책상, 식탁에 침대까지 어딜 봐도 가구만 보이는 이곳. 가구 전시장 같아 보이기도 한데 대체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반품 가구를 모아놓은 물류 창고입니다. 팔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힘든 반품 가구 판매로 대박난 오늘의 주인공 정환숙 주부. 물건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못 되고 이제 하자나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제품들을 반품 가구라고 하거든요. 한때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했던 정환숙 주부. 재고 상품을 쌓아놓은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날 스크래치가 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는 손님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반품 가구를 판매하게 됐단다. 저희가 옛날에는 인터넷 판매를 했는데요. 그 물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창고 대방출 행사를 했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파손되고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한 제품들도 그 사갖고 가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쪽이 뭐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비싸고 유행까지 타는 가구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이곳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대체 얼마나 대박이 터진 걸까? 월 매출로 따지면은 월 한 5천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연 매출로 하면은 한 7억 정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틈새 시장을 뚫어 대박의 기회로 만든 정환숙 주부. 그녀만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반품 가구지만 포장도 뜯어지지 않은 신상품이다 보니 고객들의 관심 쏟아지는데 언뜻 보면 새 가구와 다름없는 반품 가구들.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가구들이길래 이렇게 몸값이 떨어진 걸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상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벗겨졌거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 원래 가격은? 원래 가격은 1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렇게 위에 부분이 살짝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이 제품도 그래서 저희가 세트에 35만 원 선 그 정도 내보내고 있어요. 조그마한 상처가 난 널찍한 탁자. 정상가 65만 원, 판매가 35만 원. 약간의 때가 묻은 심플한 디자인의 화이트 소파. 정상가 24만 원, 판매가 단돈 7만 원. 한쪽 귀퉁이에 작은 상처가 난 고풍스러운 장식장. 정상가 48만 원, 판매가 18만 원.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업체 입장에서는요, 그런 제품들을 정상품으로 출고를 할 수가 없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질 바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가격을 받으시고 판매를 하시는 게 낫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제품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는 이제 생활하시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감수하시면서 갖고 가세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선 반품 가구들. 그런데 이곳에 반품 가구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중간 거래상을 거치지 않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테리어 소품들. 가구 보러 왔다가 소품에 반하는 주부들도 많다고 한다. 소품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이제 쉽게 접하시지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비싸다고들만 생각하시는데 좀 가격대 저렴하게 해서 판매를 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비싼 가격 때문에 가구를 못 사시더라도 싼 가격에 소품들은 하나씩은 집어가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대박 비법 하나, 다양한 제품으로 관심을 끌어라. 가구의 종류와 가격에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면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는데 주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을까? 네, 저희가 벼룩시장하고요. 100원 경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훌라후프 게임이나 묵집밥 게임 그런 게임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구도 싸게 사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쇼핑이 아니라 나들이를 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 주말에는 고객들을 위한 벼룩시장까지 열고 있다고 한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양성 있게 오셔가지고 좋은 기억도 갖고 가시고 다음번에 이제 재방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드리고자 저희가 게임이나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대박 비법 둘, 색다른 이벤트로 고객을 사로잡아라. 이제는 창업 2년 차, 고객들의 가구 고민 확실히 덜어준 정환숙 주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단다. 지금은 저희가 경기권에 있지만은 지방에서도 이제 매장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요. 지점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대리점 형식으로 해서 매장을 더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격 걱정은 반으로 줄여주고 기쁨은 2배로 늘려주는 반품 가구 판매로 대박난 정환숙 주부. 친절한 그녀의 놀라운 대박 행진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예, 반품이라고는 하지만 네. 포장도 듣지 않은 그런 가구가 많이 있고 널찍한 소파가 7만 원 정도면 사는 사람도 횡재한 기분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거는요 어떤 예. 그 자린고비뿐만 아니라 자린고비의 그 대식구까지도 다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아들, 이런 손자, 아이디어. 며느리 근데 다. 사실요 이게 눈이 나쁜 사람들은요 살짝 이렇게 상처난 것들 이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요. 저는 당장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면 2달이면 1억인데 1년이면 아 진짜요? 이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예. 이 반품 소품 옆에 인테리어 소품까지 판매하시니까 이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디어를 좀 씁시다. 네. 같이 가셔요. 아, 근데 최정화 대표님 이렇게 네. 오늘 주부 대박 주부처럼 반품 가구 판매 이런 불황기에서 좀 우리가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불황 속에서도 성공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가 전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동 창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 봐주셨던 사례처럼 반품에 대한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은요. 이 전시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시중가보다 30-40%나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뜰족 분들이시라면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저가 전략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건강이 또 트렌드잖아요. 이 불황일수록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라든가
또 위험의 리스크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 창업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면 실패의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정부에서요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1인 창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한식 세계화로 알리고자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이런 사업들도 꼼꼼하게 여기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엄마가 신났다 이어지는 순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 워킹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요. 이분들 앞에 딸 가진 어머님들이 줄을 서신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깜찍한 복장, 발랄한 동작, 우아한 인사까지 딸 키우는 엄마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이 수업의 정체가 궁금하다. 다양한 기구로 근력을 키운다. 스트레칭까지 더해진 오늘의 수업. 키 크기를 위한 운동인가? 엄마도 함께하는 체육놀이는 과연 무엇? 과연 오늘의 워킹맘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특별한 수업은 깜짝 놀랄 그녀들의 정체가 잠시 후 달려라 워킹맘에서 공개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백조의 여왕 네. 영유아 발레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예. 역시 그 발레를 하시니까 자세가 네. 꼿꼿하고 단아하고 그러니까요. 예. 분위기가 좀 다르세요. 예. 저는 쇄골. 어찌나 아름다우신지. 여성들은 자랑스럽다면서요. 이 쇄골이 그러니까요. 나오면. 저도 예. 여기 새 박았어요. 저도 여기 새 박았습니다. 예. 자, 두 분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유아 발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발레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영어 발레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이 영어 발레에 관심이 있으셔서 배우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영유아 발레 강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 발레 강사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반 발레 강사 선생님들은 이제 테크닉 중심으로 발레 그 기술을 가르친다면 영유아 발레 강사들은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창작 무용 같은 그런 수업을 함께 하는 그런데 사실 저도 가르치기는 싶은데 이왕이면은 좀 될성 싶은 잎을 좀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근데 우리 아이 같이 통뼈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배우는데? 네. 그런 아이일수록 저는 발레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발레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5년, 10년 아이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예. 특히 발레는 유연성 운동이 좋기 때문에 통뼈도 아이가 충분히 유연성 기를 수 있게 발전이 될 수 있어요. 희소 가르치세요.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을 쓰시고. 가르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김경복 씨. 진발레라는 프로그램을 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진발레는 대상이 16개월에서 40개월이에요. 네, 그럼 엄마랑 같이 들어와서 하는 수업이고요. 예. 짐기구랑 발레랑 함께 결합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도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또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뭐 이제 뭐 매트에서 이런 볼 가지고 네, 하고 그런 뭐 이제 것도 그런 하고. 것들. 네, 네. 이분홍 씨는 저는 주로 제가 가르치는 수업은 이제 영어 발레예요. 영어 발레인데 어린아이는 18개월부터 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를 주로 맡고 있고요. 네. 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영어 음악에 맞춘 발레 동작과 또 여러 가지 소품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창의성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 표현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해 준다거나 이제 그런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영어니까 잉글리시로 수업하는 거가 very difficult 하지 않나요? 분홍 씨 말해줘. 디피컬트 합니까? 이지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김현영 씨 말대로 정말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네.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영어로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알아듣고 이해가 돼서 그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뭐지 저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몸의 동작이나 매트 위주는 거의 영어를 사용하고요. 사실 창의놀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절하게 섞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 수업하다가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예요. 제가 수업이 너무 늦은 거예요. 정말 넉넉히 나갔는데도 한 15분, 20분이 정말 너무 차가 밀려서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은 조금 요령이 있게 제가 했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남은 몇십 분 시간에 그 1시간의 분량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은 우왕좌왕 엄마가 들어오는 수업인데 바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 센터에서. 예, 저 선생님 수업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아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아주 혼쭐 났던 기억이 있어요. 초보 때 그런 실수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에게 참 좋은 걸음이 됐다. 그럼요. 약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시간 약속. 근데 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시간 약속이 사실 되게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예. 저도 이 방송이 있는 전날은 일기예보를 꼭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이면 눈이 온다 안 온다에 따라서 오는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얼마큼 왔나, 차를 가져갈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서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국 근처에서 아예 한 6시간 전에도 와서 있고 차에서 못 주무시고 씻고 나오면 못 씻고 나오면 근처 어디 목욕탕이나 이런 데 찾아서 목욕하고 씻고 그러고 방송 들어. 이게 뭐 다 아주 많죠 뭐. 네. 그러니까 저-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신인 때는요, 이 한강이 범람을 했어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뭐 다들 막 늦고 이래서 그때는 택배 이런 게 발달이 안 돼갖고요. 저는 짜장면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요. 짜장면 배달을 3개를 시키고 제가 거기 같이 타고 KBS까지 오는 경험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막 차가 밀려가지고 네. 제가 타던 차 옆에 그냥 버려놓고 예, 예. 그 퀵 서비스에 전화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네. 그 뒤에 앉아 간 적이 있는데 사람 쾌. 오토바이를 안 타봐 놓으니까 뒤에서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아저씨가 도착해가지고 왕생님 저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딱 찍어봤더니 뭐 개그우먼은 그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분장을 다 마친 상태인데 바람을 맞으면 여기가 아이라인이 다 번지거든요. 그래서 까만 줄 몇 줄을 그리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 약속 지키는데 다들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예.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뭔가 무용 전공이 아닌 분들은 이 유아 발레 강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영 대표님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무용 전공하신 분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특수 직군이고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시면은 뭐 영어 교사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거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발레 배우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발레 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발레가 학습의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인데요. 영어 발레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의 발레의 기질, 무용의 기질을 좀 더 활용하셔서 이렇게 워킹맘으로 도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은 그러니까 우아한 백조들이에요, 그죠? 아, 그렇죠. 발레리나. 예. 이 우아한 백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일하시다 보면. 발레하면 클래식 발레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 발레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새롭게 이제 아이들한테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 외면을 많이 당했어요. 뭐 바깥에서 학부모님들이 이게 발레냐, 이게 놀이냐, 뭐 이게 이건 발레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라는 평을 막 하시고 또 무용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네. 좀 힘들었고 상처를 좀 받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개척을 하신 분이시군요. 고난의 예. 세월이 있었던 얘기네요. 그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와서 네. 수업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본다거나 네, 이런 그런 경우도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 프로그램이 이제 좋다는 거를 이제 많이 아시고 그 무용과 졸업하신 무용 선생님들이 학부모로 가장을 해서 제 수업에 들어오셔서 예. 이제 프로그램만 이제 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제가 속상하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건 전 상관없는데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핵심이 뭔지를 예.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프로그램만 가져가서 가르치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되게 좀 속상해요. 왜 백조들이요 떠 있는 모습은 우아하잖아요. 근데 물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막 이런다며? 저는 들어가 봤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직접? 궁금해서 직접 보러? 잠시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얘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네요. 드러나 있는 그렇네요. 건 참 그러네. 아름다움이 그래도 속에 그 고충이 많으시네. 자, 그럼 우리 현영 씨는 네. 이러고 왔어요? 아니면 이러고 왔어요? 네, 더 이상 닌자 거북이가 아닙니다.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제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영유아 발레 강사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백조의 호수처럼 우아한 유아 발레 교육을 하시는 분을 찾아가 뵐 텐데요. 갑자기 우아해지는 백조가 생각나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발레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유아 발레 강사 경력 12년차 이분홍 주부입니다. 깜찍한 발레복을 입고 앙증맞은 동작을 하고 있는 꼬마 발레리나들. 그런데 지금 들으셨나요? 영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How are you today? I'm. Thank you. Very good.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발레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영어 동요나 영어를 같이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아이들이 그냥 한국말로 할 때보다도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경쾌한 영어 동요에 맞춰 본격적인 발레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분홍 주부의 지도 아래 어려운 동작도 곧잘 따라하는 꼬마 발레리나들.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죠. 손은 우아하고 등은 곱게. 이분홍 주부의 영어 발레 수업은 재미있게 영어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요. 올바른 성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레긴 하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발레예요. 그래서 아이들 기본적인 체형 교정.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허리를 쫙 펴고 앉는다든지 이런 습관은 어렸을 때 들이지 않으면 7살만 되면 아이들이 몸이 다 굳거든요. 어린 나이에는 테크닉보다는 어떤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 그 다음에 창의성 개발 요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아이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 탓인지 돌발 행동도 많은데요. 아니 숙녀가 옷을 벗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자, 이번에는 다들 잘하나 싶더니 아이고 친구들 다 잘하는데 혼자 딴청이구나. 아이고야. 아유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하는 친구, 또 때로는 너무 돌아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제가 하는 얘기에 집중을 시켜서 동작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모든 발레 수업은 연령별 발육, 발달에 따른 유아, 아동기의 신체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유아 발레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이 되는데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힘들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이분홍 주부. 그녀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낄까요? 아이들이 발레를 좋아하는 모습보다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가 즐겁게 표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오고 웃으면서 같이 해줄 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이거 모르고 관찰이래요. 유연성도 길러지고 자세도 예뻐져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아이고 이세 엄마, 이경희 씨 이거 모르면 간접이라는데 알고 계시나요? 엄마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수업. 대체 뭘까요?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붉은 망토를 걸치고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엄마들도 덩달아 신이 났는데요. 둥근 물체로 이어진 징검다리도 건너보고 균형 감각을 기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업은 발레의 일종인 건가요? 네, 수업을 16개월에서 30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짐발레 수업이었는데요. 체육놀이랑 발레랑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좀 더 운동적인 그런 효과도 많이 줄 수 있고 창의적인 어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오늘 수업은 다리 사이에 공을 끼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공을 앞뒤 좌우로 흔들며 운동 감각을 기르는데요. 팔도 쭉쭉, 다리도 쭉쭉 시원하게 펴는 아이들. 이렇게 하면 유연성도 길러질 뿐 아니라 흐트러진 자세도 바르게 교정된다고 합니다. 엄마와 스킨십도 나누고 정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다니 정말 장점이 많은 운동이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창의놀이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다양한 발레 교육을 통해 아이들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줬으면 한다는 김경복 주부.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김경복 주부는 앞으로 어떤 발레 강사가 되고 싶을까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발레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발레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이분홍 김경복 주부. 발레를 통해 건강함을 선사하는 그녀들의 활기찬 인생을 응원합니다. 수업 광경이 네. 20인 20세계예요. 전부 다 따라오봐. 정신은 없지만 참 예쁜 천사들 같네요. 네. 아, 제가요, 발레를 배우고 났더니요, 짧았던 목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네. 이 자세도 막 꼿꼿하게 쫙 펴져가고요. 이제는 우아하게 방송하려고요. 아니, 그럼 목 발레에서- 길어진 거북이 같은. 발레에서 목을 빼는 건 필수예요? 이거? 어떤가요? 네. 자세 교정. 목을 길게 하려면은요 어깨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내리고 목을 위로 이렇게 빼야지만 예, 이 길어지거든요. 동작이 사실은요 쥐날 정도로 힘든 동작이에요. 그렇죠, 힘들어요. 제가 몰랐어요. 50견인가 해갖고 어깨가 자꾸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 아니래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가 딱딱해지고 뭉치고 어깨가 아픈가 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맞아요. 그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하고 많이 있잖아요. 이 동작이 이 어깨의 모든 근육을 다 마비시켜갖고 너무 안 좋아요. 오늘부터 빼십시오. 근데 경희 씨하고 저하고는 네. 뽑아도 별로 나올 게 많아요. 그게 문제지. 아니 근데요 오늘 보니까 김혜영 씨가 가서 보고 배운 자세를 보면 자세는 많이 교정이 됐어요. 예. 근데 뭐 잊은 거 없어? 아니, 자세가 좋아졌는데 뭘 잊어버려요? 김혜영 씨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두 분 얼마나 버세요? 처음에 벌 때는 3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때 이제 차비도 안 나올 때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 그 정도 벌었는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수입이 한 30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한 500 정도 벌었어요. 1년 만에 100배가 됐어요? 네. 그만큼 회원이 처음에 제가 5명 정도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400명이 넘었어요. 네. 강사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네. 얼마를 좀 벌 수 있을까요? 뭐 월요일부터 한 3, 4일 정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80에서 100 정도 되시고요. 네. 만약에 월요일에서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한 6일 정도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을 잘 하신 선생님들은 한 300에서 200에서 300 뭐 그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수입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분홍 씨는 어때요? 예. 처음에는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한 달에 정말 100만 원 선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있어요. 4일을 네. 일하고 뭐 아카데미 뭐 강의 정도 진행하는데 한 달에 300에서 350 정도 진행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상당히 많은 편이시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시고. 예. 두 분은 발레를 다 전공하신 거예요? 예, 두 무용을 분 다. 전공했고요. 네. 예. 저희는 현대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대학에서 전공을. 예, 예. 그러니까 수입이 다소 높은 것은 전공자가 갖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이어지는 순서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경희 씨와 함께하는 안녕하십니까 이경입니다. 오늘은 봄이 되면은요 노란 나비와 하얀 나비가 나풀나풀 날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착지하는 그 웃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착지하는 웃음? 네, 아주 어려운 거였습니다. 늘 웃음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은 나비 같이 안 들리고 네. 어디 놀이공원의 무서운 체험 공간에서